최근 미국 경제연구소 및 싱크탱크에서는 미국이 경제 외교정책 변화를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중국의 경제 시스템과 첨단 산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로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는 한국,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전망했습니다. IRA를 동원한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압박이기에 사실상 한국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삼성은 이러한 움직임에 전혀 반대되는 카드를 내놓았는데, 특히 전기차 분야와 반도체에서 미국이 예상치 못한 강력 조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 기술력으로 미국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는 삼성의 두 가지 분야를 몰아보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삼성이 컨트롤하겠다. 업계에서는 사실 이번에 한국 전기차만 미국 보조금에서 제외가 된 것이 논란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초에 한국만 제외된 분야가 또 있는데 바로 철강 관세로 역시 동맹 중 한국만 빠진 것인데요. 앞서 미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 역시 약 25% 혹은 관련 관세가 추가되어 업계가 엄청난 직격탄을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유럽연합과 작년에 이 관세를 손보며 철폐했고, 올 2월엔 일본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일본과 이 협의를 진행한 당사자이며 최근 대만에 한국 7조 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낚아채간 인물인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은 불공정 무역을 개선하고 동맹국들 간의 관계 재편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미 정부에서 동맹국들을 위해 철강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놓고 한국은 여전히 관세를 부과 중입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과연 한국을 동맹처럼 생각해 주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 정부는 한국이 철강 관세 얘기를 계속 꺼내어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답보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산 철강 점유율이 높은 데다가 미국 내 현대차 점유율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완성차를 제조하고 점유율을 높이는 등 선전하는 가운데 현대제철에서 철강을 조달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현기차 일부 모델이 카테고리 상위권을 차지하고 미국 완성차들을 밀어내자 미국 산업권에서 이를 경계하는 등 한국차 강세 때문에 한국산 철강 관세를 여전히 묶어두는 이유라는 것이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IRA 법안으로 현대 전기차만 제외해버린 것도 명백하게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 현지 한인 기업가들이 이번 전기차건에 크게 반발한 것도 동맹 중 한국만 이런 취급을 당한 게 여러 번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스웨덴 볼보의 경우 사실상 중국 지리자동차 것으로 중국 것인데도 보조금엔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동맹 중에 한국만 제외되었는데 중국보다도 못한 취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2-3년 뒤에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들어서고 생산이 활성화가 되어 현대차가 또 미국 차들을 따라잡으면 어떤 형태의 제재가 내려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면 중국과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브랜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외해버린 것과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중국 지방정부는 한국 LG화학 등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한국 공장을 유치해 놓고 한국 브랜드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것처럼 하다가 제외해버리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래도 중국에 입점하는 것은 미국보다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전합니다. 중국은 각종 광물 매장량이 풍부해 저렴하게 조달이 가능한데 배터리 제조에선 이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인프라와 인건비가 미국보다 훨씬 낮으며 결정적으로 광물 재련이 중국에서 거의 이루어집니다. 광물 재련은 환경 오염도 심각해 다들 회피해서 전세계 90%가 넘게 중국이 점유하고 있죠. 희토류 경우도 재련이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희토류가 많아도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의 정치 리스크나 여러가지가 거북해도 이러한 강점이 있어 그냥 들어가는 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사실 동맹이라 공장을 지었다고는 하나 제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 주요 매체에서도 이를 인정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IRA 법안이 제조업의 부활을 가져온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워싱턴 포스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부활에 기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자체가 적다고 말하며 이곳에서 등장한 일자리는 미국의 강점이 있는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은 엔지니어링, 금융, 의학 등 서비스에 기반한 경제이고 우리는 서비스 부분에서 강력하다라며 굳이 동맹들을 쥐어짜기까지 하면서 전기차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비효율이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한국과 같은 국가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어렵게 소화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미국 사안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다른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현대차는 물론이고 삼성 반도체 등 다방면의 기업이 미국의 투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차세대 미래 사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현대차는 애틀랜타 현지 매체에 따르면 55억 달러 투자 규모를 대폭 손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세제 혜택은 주지만 결국 보조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투자의 의미가 없어져 그럴 바에야 중국보다도 임금이 저렴한 멕시코에 새로운 전기차 라인을 깔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멕시코의 노동자 임금은 중국보다도 최소 25% 이상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어 생산 단가를 낮추며 미국의 물류 조달 인프라가 매우 발달해 있으며 북미 지역 자동차 조립 요건도 갖추기 때문에 추후 전기차 생산 시 보조금 수령 조건이 성립하는 등 굳이 미국에 기업의 현금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는 것이요. 특히 삼성이 추후에 전기차를 출시할 경우에 미국 생산을 배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삼성 SDI와 삼성전자는 지난 6월에 전기차 공동개발 태스크포스를 발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자동차 분야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전기차는 삼성이 안 할 이유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비용의 절반가량이 배터리인데 삼성 SDI가 있으니 무조건 뛰어들어도 가능한 사업인 것이죠. 테슬라도 다른 데서도 배터리를 받지만 결국 지향하는 건 자체 배터리 생산으로 그만큼 비용에서 중요 부분이고 삼성은 이미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제조 경험도 있으니 막대한 이윤이 남는 신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기차 제조가 매우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삼성 SDI는 배터리를 여러 업체에 잘 판매하고 있는데 만약 삼성이 전기차를 내놓는다면 주요 전기차 자동차 브랜드들이 삼성 SDI 배터리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애플이 삼성 낸드 플래시를 쓰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시장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전기차 시장은 현재보다 훨씬 거대해지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삼성은 태스크포스도 출범시키는 등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뜻밖의 한국의 대기업들은 최근 캐나다와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대다수는 배제해버렸으나 북미 지역은 보조금 대상에서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의 많은 제조업 브랜드가 멕시코 등지에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는 미국의 이런 정책과 더불어 대대적으로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요 이유는 캐나다는 인도네시아와 같이 니켈 매장량이 풍부해 전기차 산업에 적합한데요. 최근 LNG 솔루션은 약 5조 원가량을 캐나다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이에 이어서 삼성 SDI도 LG 투자를 성사시킨 빅터 페델리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앞서 미국에 공장을 설립 발표했지만 두 번째 공장은 캐나다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당황스럽다는 것인데요. 앞서 미국은 한국의 LG와 SK배터리 수송전을 합의시키고 미국에 정착시킬 만큼 사활을 걸었는데 막상 한국 회사들은 2차 공장을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로 적극 물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기업들 간에는 상당히 미국 리스크가 올라왔고 결정적으로 기업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한 것이죠. 삼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 내 특허 기술 및 상징성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국 내에서 확장했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굳이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캐나다 역시 인도네시아처럼 자국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 1위 국가인데 여기에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을 동시에 원하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을 아예 중지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추후 전기차 시장에서 광물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면 캐나다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배터리 등 주요 광물이 위치한 캐나다 입점은 상당히 필요한 셈입니다. 게다가 캐나다도 이제 자원 수출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래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미국처럼 IRA 법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동맹을 후려치는 법안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역시 이번 팬데믹을 겪으며 경제에 타격이 왔으며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의 미래 기업을 캐나다에 유치하는 포럼을 금주에 개최했습니다. 이곳에 한국의 중소기업들까지 대거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캐나다에서는 전기차 산업 초반이라 신뢰 있는 한국과 협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리스크는 상당 기간 없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런 자원 부국과 한국도 빠른 협력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공장을 확충할 기회였지만 이번 IRA로 자중질환에 빠졌다는 의견도 나오며 오히려 캐나다, 멕시코 등 주변국만 좋은 일을 시키는 등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반도체, 미국에서 벗어난다. 이제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
CNN은 현재 러시아 사태를 두고 특히나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엄청난 고생에 직면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자원 부국들은 더욱더 돈을 벌고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시달리며 고생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자원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즉, 평화로운 무역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기적인 자국 중심 무역 시대가 가속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도체 분야에도 이런 낌새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그야말로 한국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일 간의 역사상 최고 외교 갈등이 바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생겼을 만큼 민감한 분야인데, 미국은 놀랍게도 현대차와 비슷하게 삼성의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다음 또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같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입점하기를 강력하게 원했고 정치인들이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삼성에서는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인건비를 비롯해 여러가지 사정상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퍼붓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이는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상무부 장관이 직접 한국에 간곡히 부탁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 차관은 모두 공급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를 틀어막고 미국이 패권을 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분야였으므로 미국은 현재 엔비디아의 대중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온갖 법안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핵심 기술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설계부터 주요 장비까지 대부분 기술이 미국 것이기 때문에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미국이 막으면 반도체는 그대로 일본 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특허를 열어 일본 반도체를 성장시켰고 당시 구소련과 냉전시대 대결을 가져갔지만, 의외로 일본이 너무 성장해버리자 미국은 일본을 내치고 한국과 대만을 키워온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한국과 대만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는 슬슬 이제 경계해야 할 대상이 한국과 대만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텔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아시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다소 충격적인데, 지금까지는 한국과 대만이 있으니까 미국은 괜찮다라는 뉘앙스였다면 이제는 한국과 대만을 미국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텔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유럽연합 측에 전달하면서 110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도 아시아의 기울어진 시장은 결국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물론 인텔은 삼성과 TSMC 등의 직간접적인 경쟁자이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미국 반도체 회사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러한 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 이어 D램 3강인 미국의 마이크론사는 최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및 과학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지원을 받은 마이크론은 2023년까지 400억 달러를 미국 반도체 제조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최대 4만 명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5천 명의 고기술직 일자리도 포함된다며 고급 인력이 대거 들어올 것으로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혹은 TSMC까지 다방면의 인재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는데, 마이크론은 미국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에서 10%로 높아질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고 있지만 오히려 마이크론이 더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회사의 반도체 생산 지원과 소비를 증가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삼성 공장을 짓게 하면서도 미국 내 마이크론에서 나온 반도체를 우선 소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대차 대신 GM 포드를 구매시키겠다는 것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또한 삼성과 하이닉스가 당황스러운 것은 미국의 보조금 혜택이 아직 제대로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520조 원가량을 집행했지만 이것이 한국 회사에 공정하게 돌아갈지 아니면 마이크론에 집중될지 알 수가 없으며, 갑자기 미국이 태도를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주요 라인이 한국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법안도 그렇지만 반도체 법안 역시 주된 타겟은 중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에 설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만약 한국 회사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삼성은 투자를 확정한 상태에서 현대와 같이 투자 후 뒤통수의 코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자국 회사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반도체를 그대로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칩4 동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애플의 낸드 플래시는 최근 중국 YMTC를 새로운 파트너로 들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황당해하는 것이 애플 랜드는 하이닉스와 일본 기옥시아가 공급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중국 업체가 끼어들어 전반적으로 가격을 후려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동맹들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련 법안이 지속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 대표회사 애플이 중국 회사를 포함시키는데 칩4 동맹을 맺으면 뭐하냐는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공장 라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럽에 삼성 반도체 라인이 생겨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약 18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 합니다. 현재 전세계 반도체의 10% 내외만 생산돼 공급망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2배로 늘리자는 것이고, 이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유럽에 새로 짓고 반도체 생산을 늘려가겠다는 포부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삼성과 TSMC가 이미 대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진행해 이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위험 다변화 차원에서 삼성도 다양한 국가의 반도체를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이를 즉각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최근 스페인에서도 한국 삼성 반도체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이 미국의 보조금이나 구체적 규모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자국 기업에만 유리하고 현대차와 같이 한국을 내친다면 매우 위험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는 자동차와는 달리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타겟으로 잡으면 자칫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는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도 위험 다변화를 위해 유럽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이 최근 노리는 대상이 중국인지 한국이나 대만인지 헷갈린다면서 사실 중국의 디램은 아직 신경 쓸 수준도 아닌데 미국이 매우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는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중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보다 중국과 연결된 대만과 한국이 더 큰 피해라며, 실제 이 법안은 1차적으로 대만이 중국에 건설하는 TSMC 최신 공장이 막힐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엔비디아 수출 금지가 된 만큼 TSMC도 대중국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한국에 불똥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반도체 60%를 중국이 흡수하고 한국도 수출 비중이 큰 국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 중국과 사업이 상당히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미국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며 주변국의 우려를 더합니다. 한국은 유럽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